안녕하세요. 김구나입니다. 제가 오늘이 투표 날이죠. 밤이 이제 새벽인데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 황당한 일이란 게 무엇이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모자 쓰고 마스크를 썼죠. 신분증을 줬어요. 제가 이거 오픈을 안 했어요. 모자도 벗지도 않고 마스크를 벗지도 않았는데 신분증을 보고 저를 보고 저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황당하죠. 사장이 어떻게 됐냐면은 어제 그저께 보험회사에 서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본사 콜센터에다가 제가 전화를 1차 했어요. 그리고 본인을 확인했어요. 본인인지 1차 검증을 했고, 그런데 제가 요청한 서류를 지점에다가 문의를 해서 거기서 받아야 된대요. 하고 D 지점이라는 대로 본사에서 토스를 해서 넘겼어요. D 지점에서도 저를 본인인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출 서류를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을 해서 본인 이미 확인돼야지 그 서류를 넘겨준대요. 내방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다른 지역이다, 멀다 하니까 제이라는 지점을 알려줄 테니까 그쪽 가서 신분증 지참해서 본인임을 확인하시고 그 복사본을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나는 메일로 받으면 되겠다 하니까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D 지점에서 J 지점으로 문서를 어떻게 보내시냐 하니까 복사를 해서 PDF 파일, 전자 파일로 만든 다음에 J라는 지점으로 보낼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시면은 복사를 해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전자 파일로 만들면은 저인 것을 파악했으니까 1차, 2차 파악하셨으니까 굳이 내방할 필요가 뭐 있냐, 전자 메일로 보내달라, 그 보험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된다, 내방을 꼭 해라. 그래서 전화를 끊으면은 J라는 지점을 위치를 알려주겠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D 지점이 요청한 서류가 어디에 쓰이고 제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와 별개라고 생각되는 건데 그걸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캐묻는데 보통 보험회사는 뭐 금융업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여 본인 회사에서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는,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특별한 것을 요구를 하면은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도 그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아마 그 차원에서 상세하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D 지점의 센터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상세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별거 아니라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화를 끊고 J라는 지점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반차를 내고 오후에 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일이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못 나갔어요. 부모님이랑 뭐 어디 갔다 오는 중이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보험회사가 보통 9시에서 4시까지래요. 제가 혹시나 해서 3시 한 넘었어요. 넘으니까
전화를 해봤어요. J라는 지점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D 지점의 상담센터가 보냈대요. 저랑 통화하고 바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나 받은 적 없다. 아니 보냈다. 감정이 없어요. 미안한 감정도 없고 죄송한 감정도 없어요. 그때 제가 든 느낌은 본인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한 거죠. 고객을 번거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 9시부터 4시라고 해놓고 영업을 내방하라는 거죠. 4시 다 됐는데 10km 넘는 거리를 어떻게 가요? 그래서 그지 본인임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냐. 이제 1차 2차 검증됐으니까 그냥 메일로 나는 받고 싶다. 당신네가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안 보냈지 않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운영되는 문서를 외부로 보냈을 경우 SNS에 그게 된대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J라는 지점에 문자를 보낸 걸 갖다가 나한테 카피해서 주실 수 있냐 하니까 D 지점에 그 상담사가 말을 못했어요. 몇 초간 뻥친 거죠, 본인도.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메일로 받고 싶다 하고 끊었어요. 전화를 좋게 끊었어요. 그랬는데 그쪽에 D 지점에 남성분이 팀장인지 뭐 관리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 아 그러냐. 그럼 내가 내방을 해서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방을 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그 문서를 전자메일로 받고 싶다 했어요. 아 그렇게 하셔라 하고 전화를 끊고 어제가 됐죠. 어제. 지금은 새벽이니까 어제인데 어제 제가 오후에 갔어요. 이 모습 그대로 모자 쓰고 마스크 착용하고 갔어요. 갔는데 신분증 지참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J라는 지점의 여직원이 제 신분증을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시고 저인 거를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비교를 하셨는지 금방 알아보셨어요. 참 재미난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서류를 달라 하니까 아 그러시냐, 복사본 프린트해서 드리겠다. 뭔 소리냐, 나는 전자메일로 받고 싶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꾹꾹 참아갔어요. 알고 있는데도. 근데 그거는 메일을 적어 주시라 하면서 D라는 지점이랑 통화를 하대요. 하더만 전자문서를 갖다가 적어 달래요. 그러면서 포스트잇을 꺼내는데 제가 순간 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그 보험 내역에 제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떠들러 보면 나와 있을 것이고 본사에 물어보거나 D 지점에 물어보거나 포스트잇을 꺼내냈을 때 제가 기분이 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졌어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자 썼는데 신분증 보시고 전지 어떻게 파악하셨냐고. 다른 건 모르겠고 본사 콜센터나 D 지점에 문의하셔갖고 제 메일 번호로 메일 주소로 문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청한 그 문서도 일본만 왔어요. 오늘 늦게 왔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본사 콜센터에서 1차 검증 받고 D 회사에서 D 지점에서 2차 검증 받고
내방하라고 해서 신분증 줬는데 이 모습 이 상태에서 저를 파악을 했어요. 제가 그 여직원한테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신분증 주고 이렇게 와서 내 신상 털어달라고 하면 털어주실 거냐고. 그 여직원이 뻥 쪄서 말을 못해요. 그냥 서 있었어요. 포스트잇을 손 내민 채로. 제가 일단 D 지점이나 본사에 확인하셔갖고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나왔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본사 콜센터에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굳이 내가 내방할 필요가 있냐. 반찬을 내가면서 그렇게까지 내가 내방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건 뭔가 잘못됐다. 누군가가 내 개인 신상을 털어서 이렇게 악용을 하는데 본인 확인차 그렇게 중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신분증까지 지참을 해갖고 갔는데 본인이 이거 확인도 안 하고 했겠죠. 자기네 눈은 AI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 보험회사는. 그래갖고 본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서류를 일부 못 받았어요. 오늘 투표하고 내일 상세하게 더 한번 따질 건데 일단 그래요. 이 대형 보험회사라는 데가 금융업을 하면서 보험을 같이 하니까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 신상에 관한 거는 쓰레기 같아요. 진짜로. 제가 느낀 감정이에요. 저에 관련된 모든 신상 정보는 회사에서 쓰레기 취급받는 느낌. 아니면은 몇천 원짜리.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진짜 모멸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놀아놔야 되나?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보통 일반 회사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해요. 그러면 2차 D 지점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은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으면은 정중하게 주셔야 되는데 회사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한다고 고객을 피곤하게 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보험회사가 내가 실수든 좋은 거든 보험을 들었는데 고객이 요청한 서류를 이렇게까지 해서 피곤하게 대응을 하나 싶어요. 옛말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보험 처리하기 가장 편하다고. 보험회사가 먹고 살기 편하다고.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보험회사가 흑자 노선을 극히 흑자를 내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아시아 쪽에서도 대한민국은 좋아요. 진짜로. 그런데 이 보험회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고객 대응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는 동생한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제 거 주민등록증이나 뭐 운전면허증 줘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메일 주소 적어달라는 대로 그쪽으로 보내줬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 다 있을 건데 제가 갔으니까 망정이지. 이 회사는 제가 느낀 거는 1차 검증, 2차 검증이 다 거기서 마무리 지었어야 돼요. 근데 굳이 내방을 했는데 신분증 지참하라고 해놓고 신분증 보고 뭐 이거 어디 거냐, 주소가 뭐냐, 주민등록번호 뭐냐, 뭐 다른 거 소지한 거 있으시냐, 하다못해 신용카드를 한 번 더 달라고 했으면 내가 뭐라고 말을도 않겠어요. 거기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없습니다. 신뢰도가 없습니다. 타당도도 없어요. 이 보험회사한테 느낀 거는 제가 지금 너무 실망이 커요.
이렇게까지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나. 제 거 개인정보법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휴대폰으로 폰뱅킹하고 인터넷 뱅킹을 안 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자체 등록을 안 해놓고 그냥.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때 하여튼 오래전에 알고 있던 사항이라서. 이 보험회사가 이렇게까지 쓰레기 취급을 하시는 건지, 제가 느낀 거는 쓰레기였어요. 제 개인정보가 쓰레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기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다 해놓고 뭐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요청한 서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보험회사가 작은 보험회사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근데 굳이 리스크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회사가 금융업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국민의 고정이에요, 고정. 유동되지 않는. 생애 첫 그거를 위해서 고정적인 예금이 들어가 있죠. 그걸 운영하는 회사예요. 굳이 이렇게 배부른 금융업이 보험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좀 싶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쓰레기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좌절되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툭툭 던져놓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서류도 다 요청을 한 게 안 들어왔고, 일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뭐 과거에 알고 있었던 거 말씀 좀 드릴게요. 90년도 후반에 초등학생이 없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에 생활기록부를 학생들이 전담을 했어요. 그때 그 실장이라는 애들이 학교에 그 개인 신상, 학생들 신상을 모아서 학원가에 팔은 적이 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 실장이라는 애가 6개 학교치 1, 2, 3학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졸업장이 아니죠. 그 졸업 앨범 뒤에 주소 나온 거 있죠. 그걸 복사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전산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원가에 팔아먹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 명에 100원, 많게는 뭐 500원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100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명에 1000원, 하나급에 5000원. 근데 저 다닐 때 10학급씩 있었으니까 최소 그러면은 5000원, 아니 5만원이죠. 그럼 학년이면 3학년이면은 15만원, 15만원이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학교 하나당 15만원짜리 최소. 근데 그 친구가 6개 학교치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100만원 돈이니까 학원 3군데 털면은 300이에요. 그 친구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 신상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그때는 뭐 인당 뭐 100원에서 500원, 많게는 700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3,000원, 5,000원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냥 풍문이죠. 들리는 소문은 요건이 까다로워요.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실 주소. 실 주소라면 현재 살고 있는 데 주소입니다. 그리고 카톡 사용 내역, 그리고 카페 가입 내역. 좀 세밀하게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은 뭐 3,000원, 5,000원, 만원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인당.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쓰레기 취급 당하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라는 게 5G의 대한민국? 아닙니다. 네트워크 국가? 그건 아니에요. 개인정보를 대기업에서 물론 동의했으니까 영업상 사용하겠죠. 그런데 그 고객이 대응을 했을 때 리스크라고 모든 걸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후 사정도 안 들어보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리스크 관리에서도 정말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보험회사는 아예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전후 사정 다 파악해놓고 제일하는 지점의 위치도 안 알려주고 그것도 영업 마감되고 하루 지나는 거예요. 시간 끌기. 제일하는 지점도 신분증 가지고 왔는데 신분증 보고 이 상태로 보고 전인주 파악했대요. 좀 심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심각해요. 이게 일이 커지면 커질 거고 작아지면 작아질 건데 제가 느낀 감정은 어제 그저께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본인들이 실수해놓고 굳이 내방해라. 근데 어제는 정말 쓰레기 같은 느낌. 회사는 나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내 상황을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쓰레기 취급한다는 거. 그걸 느꼈습니다. 좌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와서 담배를 새같이 넘게 폈습니다. 연달아서. 이런 상황이고 오늘 투표하고 내일 한 번 더 대응을 해서 마저 서류를 받을 거고요. 서류 받고 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제가 의뢰한 업체한테 정보 넘겨서 상황을 여건이 되면 제가 카톡을 한번 올릴게요. 더 여러분도 이렇게 황당한 사건을 겪으셔서 가지고 해결하신 분이 계시면은 좋은 쪽으로 해결 방안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살아생전에 그 보험회사, 그 금융업에 예금도 안 할 거고 대출도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친인척들한테 절대 그 은행이랑 거래하지 말고 그 보험이랑 제가 다 해약하라고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가족들한테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런 상황을. 근데 가족들 중에 우리 막내가 알면은 아마 금감원에 가라고 하겠죠. 거기까지는 가기 싫고 저 나름대로 제가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까? 아니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쪽에서 똑같은 마인드일 거고 그럴 겁니다. 어디 가서 그 업체에 대해서 말도 안 할 거지만은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이렇고 본사 콜센터에다 제가 항의를 넣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서 저한테 전화나 문자를 준대요.